에서 사람들이 같이 뭐 교류도 일어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사회적인 그 분위기도 다시 만들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빗물을 잘 이용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 하수철장 같은 것도 있죠. 하수철장. 하수철장은 빗물과 오수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은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바이패스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하천 오염이 생기고 그러는데, 근데 이 더러운 물이 빗물과 오수가 같이 섞여서 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면은, 빗물이 안 들어가게 하면은 하수철장으로 가는 그 양이 줄기 때문에 비가 크게 오더라도 바이패스를 이제 바깥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다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리 받아놓으면 돈인데 같이 섞어가지고 하수로 보내면은 돈이 아니라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밑에서 모을 것이냐 위에서 모을 것이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데, 위에서 받자라는 생각, 위에서 받으면은 여러 가지 좋은 그 방법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요. 빗물을 이제 모으는 방법 중에 이런 뭐 탱크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땅 속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 3차원적인 관리 있죠? 3차원적인 관리. 땅 속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집어넣느냐. 우리 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논 시설은 평지에다가 이만큼 턱을, 한 50cm 정도 턱을 둬가지고 놓으니까 물이 거기 모이잖아요. 네. 모이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일단 비가 많이 오면 홍수를 거기서 방지할 수가 있고, 거기서 땅 속에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하 수위가 충전이 되는 거라고요. 돈 많이 안 들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다른 그 생태계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기 때문에 빗물 침투 시설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든 게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혹시 자유로 한번 가보셨어요? 자유로가 길이 굉장히 좋은데 가운데 중앙 분리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볼록했습니까? 아니면 오목합니까? 오목하죠. 오목해서 비가 오게 되면은 보통은 도로에서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거기는 도로를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거기에 다 모여진 거예요. 모이게 되면은 그게 길이가 한 뭐 10km 정도 잡고 폭이 한 20m 잡고, 그러면 이제 기하 산수 문제로다가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 5만 톤, 10만 톤짜리의 저류조, 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게 되면은 일단 거기 들어가서 하천에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그 모여있는 물이 또 땅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하 침투도 되고, 그래서 지하 침투가 되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지하 수위를 보충을 해주고, 그래서 그것이 천천히 빠져나와서 개천에 물을 공급해주고, 그래서 전체 생태계가 살고, 뭐 이런 거였는데, 대부분의 도로를 만들 때는 그냥 도로는 물이 없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이 빠져나가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오목하고 볼록하고 차이인데, 지금까지는 물 관리를 볼록하게 했죠. 네. 근데 그걸 자유로처럼 오목하게 하면은 물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볼록 마인드에서 오목 마인드로. 볼록 마인드는 정원을 만들더라도 우리 집에는 물기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볼록하게 해서 다 버리는 게 볼록 마인드고, 그래서 오목 마인드는 이렇게 되니까 너무나도 빨리 나가니까 하천에 부담을 주고, 또 땅속에 들어갈 게 안 들어가니까 이게 이상하다. 내가 정원을 만들더라도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자 하면은 이제 물 관리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홍수가 난다든지 가뭄이 난다든지, 그래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집중형, 이제 댐은 집중형 시설이라고 하는데, 집중형 시설을 더 키워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그대로 두고 그거의 보완으로 위험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문제가 있으니 에너지도 적게 드는 분산형 시스템으로 보완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 집중형 시스템 더 키우자라는 쪽으로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이와 같이 빗물을 모아서 쓴다면은 한꺼번에 강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댐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죠. 네. 그리고 모아두면은 수자원이 여기 있으니까 댐에 의존을 안 해도 되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댐을 다 없애고 빗물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잘 돼 있는 거에 보완책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또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빗물로 같이 간다면은
그것이 사회를 위해서 더 안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빗물 탱크가 작죠. 댐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렇지만 빗물 탱크가 차지하는 그 유역 면적을 보게 되면은 그 유역 면적과 커다란 댐에서 차지하는 유역 면적과 댐의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또는 일본 같은 경우는 100제곱미터에 한 5톤 내지 10톤 정도를 해라라고 이제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그거에 비해서 소양강댐, 안동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뭐 안동댐 같은 경우는 0.07 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00제곱미터에 7톤 정도.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하죠? 이거는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그 데이터를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저 있는 그림을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조그만 고기들이 많죠. 큰 고기가 하나 있죠. 그래서 조그만 고기 무게를 다 더하면 큰 고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게 관리하기 좋으냐? 큰 걸 관리하는 게 좋죠. 큰 걸 제가만 잘 컨트롤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점점 위험성이 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혹시 위험성이 생겨가지고 저 큰 고기에 지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시스템 전체가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반해서 조그만 걸 여러 개를 하게 됐을 때는 한두 개가 망가지더라도 전체 시스템은 지장이 없다. 그래서 큰 고기는 이제 집중형 시스템이고 조그만 거는 분산형 시스템으로서 이제 집중형 시스템은 위험도도 집중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집중형 시스템과 분산형 시스템을 잘 적절하게 조화를 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 계세요? 주식 투자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집중형으로 합니까? 아니면 분산형으로 합니까? 집중으로 해서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이 물관리 시스템도 그와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물 관리를 하는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호미는 조그만 거고 가래는 큰 겁니다. 그래서 미리 조그맣게 손을 봐주면은 밑에 물이 많이 안 내려가서 큰 일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우리 선조들은 물 관리를 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미로 막는 것은 바로 분산형의 작은 빗물 시설이고 가래는 대규모의 홍수 방지 시설인 댐 같은 것들. 그래서 어느 게 좋으냐? 제일 좋은 거는 큰 집중형 시설과 분산형 시설을 적절히 조화하는 것이 제일